그러니까 뭐 특식이 나온다고 하던데 이번에 특식이 뭐가 제공이 되는지 또 관심사입니다. 예, 아무래도 추석 당일날은 송편, 추석하면 송편 아니겠습니까? 송편이 제공이 되고요. 3일날은 옥수수가 제공이 되고 한글날에 맛밤이 제공된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추석 아무리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추석에는 특식이 나오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번 이제 추석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식사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는 빵하고 샐러드, 스프하고 그다음에 우유가 제공되고 점심 때는 닭곰탕, 미역줄기볶음, 무생채 이런 게 제공되고요. 저녁 때는 콩나물밥하고 미소된장국, 김, 열무김치. 그래서 아마 특별히 뭐 특식 빼고는 그러네요. 평상시에 식사 습관과 별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취소가 계속 돌아가니까 특식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한두 개를 특식으로 주는 거지 음식 자체에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추석 당일에는 수용자 합동 차례가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기에 참여할 수 없다고요? 원래 이제 수용자 합동 차례 같은 경우에는 형이 확정된 사람들, 그 기결수만 참석을 하는 거고요. 네. 박 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미결수 신분 아닙니까? 미결수 신분이라 일단 뭐 그 합동 차례는 참석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아까 조금 전에 유영하 변호사 접견 얘기를 좀 하셨는데 유영하 변호사도 접견을 뭐 평소처럼은 자유롭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접견이라는 게 평일에 월화수목금에 접견을 하는 거고 주말에는 접견이 안 되거든요. 네. 휴일이잖아요. 완전히 휴일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10월 10일에 이제 구속 여부가 재구속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그 구속 여부 관련해서 일단 어쨌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뭐 특별면허 형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방금 서종혁 변호사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가족들을 면회를 할 수가 있는데 네네. 이 면회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미리 제출을 한다고 하는데 박지만 뭐 회장이랄지 이 가족들 동생들하고의 면회를 거부한다는 그런 뜻을 이미 밝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그 구치소에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사실은 누가 면회를 할 것인가 또 누구를 접견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윤전추 행정관과 그다음에 유영하 변호사 이 두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이 더 추가됐다는 소식은 안 들려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그 가족들의 면회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네. 많이 안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때도 아니고 추석인데 그리고 또 혈육이라고는 사실 이제 여동생과 남동생 밖에 없는데 왜 거부를 할까? 그런데 사실은 이 세 남매의 한 20년간, 지난 20년간의 서로 간의 어떤 은원 관계를 보면 사실 쉽게 풀릴 수 있는 그런 가족 간의 어떤 뭐랄까요? 은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이전에 이 유경재단을 둘러싼 두 차례에 걸친 사실 부딪힘 충돌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첫 번째는 이제 박근영 씨와 박근혜 이사장 간의 이사장을 둘러싼 어떤 충돌. 그 다음에는 또다시 이제 박근영 씨와 박지만 씨 간의 어떤 2차 충돌. 그런 것들이 얽힌 어떤 상황 속에서, 실제로 박근혜 씨가 박근영 씨를 또 신동욱 씨가 아직도 남편인 한에서는 뭐 끌어안는다거나 혹은 박지만 씨를 또 이렇게 해서 박지만 씨가 또는 박지만 씨의 부인이 대외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기대하기 굉장히 힘든 그런 남매간 가족사가 있구나 하고 여기셔야 될 거예요. 동생 박근영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방청을 갔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허탈하게 다시 돌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모습 보시겠습니다. 구치소에 만약에 면회를 가면 그냥 붙들고 우는 거지. 물론 손을 잡을 수는 없지만 그런 시간도 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는 만나시고 싶어하는 분들이 지금 태극기 들고 지금 정문 앞에 다 계시더라고요. 누구는 만나실 수 있고 누구는 못 만나고 하는 저는 현명한 판단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가셔서도 편할 날이 없어요. 네, 동생 입장에서는 뭐 한 번쯤은 만나고 싶은 생각이 있을 텐데 아직 그렇게 쉽게 면회가 허용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 일단 변호인 전개부터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보통은 이제 변호인은 월화수목금만 되는데 주말 안 돼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박 대통령은 재판을 지금 주 4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변론권 침해 논란이 있어서 주 4이기 때문에 주말에 하루를 해주는 현재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는 주말 되기 가능하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가족은요. 제가 보기에 박근영 씨하고 박지만 씨는 틀린 것 같아요. 박근영 씨에게 돌아올 수 없는 이미 다리를 건넜기 때문에 면회를 안 하는 거고요. 박지만 씨하고는 그 정도는 사이가 아닌데 제가 보기에 저도 한번 물어봐서 변호인한테 왜 안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박 대통령이 어떻게 누구를 자꾸 면회하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좀 약해질 수도 있고 상당히 박 대통령 이 재판을 정치적 투쟁에서 정글로 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스스로를 당금질하는 누구도 만나지 않고 아마 이게 동기가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네. 또 추석 당일에 상영하는 영화도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국제시장을 틀어준다고요? 그러니까 국제시장 하면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칭찬을 많이 하셨던 영화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어떤 외국심이랄까 이걸 네. 많이 올려주는 그런 영화로 알려지고 있고 그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영화도 관람하셨고 거기서도 칭찬을 하셨는데 또 우연히 일체인지 그게 또 이번에 추석에 아무래도 이제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한테 흥행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아마 이제 본인의 신분이나 이런 상황이 바뀐 것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럼 아마 영화를 보실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왜냐면 본인이 이미 보셨고 또 그 자리에 가서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보는 것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구치소에서 보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영화를 국제시장을 튼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본인한테는 뭔가 좀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심정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들으신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과거 국제시장을 애국 영화라고 극찬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충남 작전 이런 걸 보면서 여러 가지로 같이 느낌이 좀 많았다고 들었어요. 세계가 겪은 그런 어떤 실제적인 생활 이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분들의 헌신이랄까 희생 이런 거를 잘 그리면서도 또 동시에 재미와 감동도 주고 그래서 특히 그 젊은이들에게 우리 세대에 대한 어떤 이해 그분들하고의 소통 이런 데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좋은 문화 콘텐츠는 사회 통합에도 이렇게 도움을 주고 기여를 하는구나 그런 것을 이번 국제시장 영화 통해서 실감을 했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업무수첩에 영화 국제시장 관람을 독려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기도 했어요. 참 진짜 지금 상황 자체가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많이 네. 드는데 이제 문학의 블랙리스트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발단이 됐던 게 과거 이제 변호인이라는 영화로 시작이 됐었죠.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관련된 얘기를 다뤘던 건데 그렇죠. 그 영화를 굉장히 사실 불편하게 봤다라는 거는 뭐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계속했었고 네. 사실 저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자체가 폄하돼서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영화 굉장히 잘 만들었고 훌륭한 영화인데 이 영화 전체의 내용이 박 전 대통령이 딱 좋아할 만한 스타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그다음에 갑자기 6시 되면 일어나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뭐 이런 네. 내용들이 영화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방향으로 어쨌건 소위 말하는 보수 우파 쪽에서 봤을 때 흐뭇한 영화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해왔던 거고 네. 그게 이제 문화나 예술, 영화 부분은 정말 자율적으로 움직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의 그런 생각들 때문에 소위 말하는 진보적인 영화인들에게는 지원이 가지 않고 또 이런 영화를 만들 때는 또 많이 지원이 가고 이제 그게 결국 비극의 씨앗이 결국 박 전 대통령의 그런 생각에서 기인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 추석 때 저 국제시장을 뭐 당연히 저도 안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영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고 좀 만감이 교차할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서정희 변호사님,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구속 기간이 연장이 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일 수 있습니다. 17일 0시까지가 구속 기한 지금 만기 아닙니까? 이 검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연장을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한 상태인데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아마 검찰에서는 이제 구속영장 때 포함 안 된 거. 네. 근데 공사실에 들어있는 SK하고 롯데그룹 뇌물 있잖아요. 아마 이게 요걸 가지고 이제 영장을 새로 발부해달라. 최장 6개월. 네. 이게 검찰의 요청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일단 이게 저는 풀어줘야 된다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첫째 취지가 네. 바로 이게 형소법에 6개월 지나면 풀어주는 취지는 법원이나 검찰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에요. 그건 이게 피고인의 인권을 위해서. 네. 피고인 이게 재판도 미결구금 오랫동안 재판도 이게 구속돼 있으면 인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바로 이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규정이라는 거, 형소법 규정이 이게 첫째 이유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게 재판 진행을 보면요, 이미 이게 롯데하고 SK는 심리가 다 끝났어요. 이미 다 재판이 종결됐어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연장을 해달라? 이게 논리적으로 두 번째 안 맞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구속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수사의 편의를 위해서 네. 임시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유죄가 아니에요. 그럼 이게 수사는 이미 다 끝났잖아요, 특검에서. 예. 그래서 이게 저는 구속영장의 취지에도 세 번째 안 맞고, 마지막으로 이게 네 번째 자꾸 이게 증거인멸 걱정하는데 이미 이게 차고 넘치는 증거를 다 수사했잖아요. 그럼 이게 증거인멸 염려하면 모든 경우에 6개월 지나면 풀어주면 안 되죠. 항상 이게 6개월 지나면 풀어주면 다 증거인멸로는 누구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보기에 딱 풀어준 사람 딱 한 명 있어요.
바로 이게 장시호입니다. 그러면 장시호는 증거인멸할 우려가 없습니까? 장시호는 특검을 도와주고 도움이니까 풀어주고 나머지는 안 풀어주고 이게 논리에 맞나요? 저는 이런 네 가지 이유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풀어줘야 된다는 건데 아마 법원에서도 뭔가 여론의 눈치라든지 이걸 보기 때문에 객관적인 예측을 해보면 연장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백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거 법리적으로 다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저는 아마도 당연히 구속영장이 재발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사의 편의에 의해서 피고인을 또 구속을 또 6개월 연장하고 이미 심리가 끝난 SK나 롯데 관련해서 추가로 구속을 해달라고 하는 것들도 법리적으로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이제 풀려난다고 가정을 해보죠. 저는 증거인멸 우려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박 전 대통령 때문에 2차로 구속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정호성 비서관은 심리 끝났는데 좀 계속 갇혀있죠. 그리고 지금 최순실 씨도 지금 한번 연장이 돼 있는 상황이고 또 연장돼 있는 피고인들이 꽤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11월 한 중순쯤 되면 이제 두 번째 영장이 만료돼서 다 나와야 돼요. 그럼 바깥에서 다 모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구치소도 분리를 하려고 하잖아요. 공범들이 같이 있으면 아무래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하니까. 근데 그 이후에 11월 중순 이후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방식으로 접촉할 수 있는 방법, 개연성이 생기는데 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일단 제일 크다고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로 현실적 고려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보통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구속돼 있을 때 말고 그 전에 수사를 받을 때 그 과정에서 한 번 나올 때 얼마나 많은 경찰과 그 경호 인력이 동원되는지 다 기억하실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의 개인 차량으로 법원에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럼 또 그 도로를 통제해야 되고 나올 때마다 그런 일들을 반복해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이 수사하고 그 전에 임했던 그 과정을 보면 과연 재판이 제대로 열리기는 할까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출석하라 그랬는데 안 좋다고 안 나오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들을 다 고려해서 아마도 저는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을 재발부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이 재발부와 관련해서는 또 한 번의 엄청난 정치적 투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재판부는 오늘 10일 양측의 의견을 듣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종훈 시장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마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는지 변호인에게는 추석에 나갈 수 있겠느냐, 추석 기간에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내곡동 사저에 배롱나무를 좀 심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 시점일지는 모르지만 최근에 들려온 이야기에 의하면 내곡동 사저에 능소화와 배롱나무를 심어다오라고 아마 이렇게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제 배롱나무 같은 경우는 유경수 여사의 생가라고 알려진 옥천에도 그 생가에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유경수 여사가 목련나무를 좋아하는 걸로 알려졌지만 사실 배롱나무도 참 좋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어떤 추억이라고 할 수도 있고 능소화가 가만 보면 되게 박 대통령의 평소의 어떤 그런 느낌과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어요. 어떤 꽃이냐면 능소화는 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꽃은 이렇게 서서히 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흐트러진 모습으로 사실은 완전히 이제 떨어지는데 능소화는 이렇게 환하게 열렸다가 열린 상태 그대로 떨어져 버려요. 박 대통령이 이 올림머리 같은 걸 보면 이 구치소에 가 있는 와중에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모습과 좀 비슷한 어떤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점이 있는데 문제는 이 두 나무의 꽃 모두 여름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6일에 풀려나시더라도 사저에 가셨을 때 꽃이 핀 모습은 보실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둘 다 7월, 9월에 꽃이 피는 여름 식물이거든요. 그럼 그렇죠. 이제 이거를 심어달라고 했던 거는 본인은 추워지기 전에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 거예요. 예상을 하셨나 봐요. 근데 여기 제가 보니까 두 분 변호사 예상은 못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재판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아까 저 앞에 능소화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배롱나무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롱나무를 다른 말로 하면 백일홍 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백일홍이 워낙 붉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백일홍이라고 부르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의 서거 이후에 백일홍이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그 시 앞부분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면 당신이 먼 길을 떠나던 날 청와대 뜰에 붉게 피었던 백일홍과 숲속의 요란스러운 매미소리는 주인 잃은 슬픔을 애달아 하는 듯 다소곳이 흐느끼고 메아리 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어떤 마음이랄까요? 아니면
그 뭐 애잔함이랄까요? 아니면 그리움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101호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살 때도 청와대 내부에 그 있었던 것 같고 그걸 보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걸 가슴 아픈 모습을 이 시로 표현을 한 걸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101호에 담겨 있어서 아마 101호를 심어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꽃 다 결국은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추억을 기반으로 해서 요청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제 뭐 어쨌든 9월에 다 진다고 하니까 나가셔 봐야 못 볼 것 같고 뭐 근데 지금 재판의 진행 상황을 봤을 때는 제가 봐도 저는 백선 변호사 얘기했듯이 증거인멸이나 아니면 재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더 계시면서 재판이 맞춰지고 1심 재판 날 때까지 판결 날 때까지는 구치소에 계셔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글쎄요. 아직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이 연장이 될지는 재판부의 판단을 조금 기다려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꿈을 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과거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또 나무를 그때 이렇게 심을 때는 단순히 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라 꿈과 희망도 같이 심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심을 때는 그때 아주 작은 묘목에 불과하지만 이거를 심어놓고 정성껏 가꾸면은 반드시 나중에 아름드리 나무가 되고 아주 숲을 푸르게 할 것이다. 그런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정성껏 심었습니다. 오늘 나무 얼마나 심으셨어요, 모두? 많이 심으셨어요? 요즘은 땅에 이제 용기에 심은 용기 자체로 심는 그런 예. 그럼 그 용기는 녹나요? 어떻게? 예. 제대로 녹는 것도 있고요. 아주 편리하네요, 그게. 이제 몇십 년 후에 오면은 이제 우리가 심은 나무가 좀 숲이 되면은 굉장히 보람이 있겠죠. 지금 나무도 심어달라고 하고 소소한 인테리어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내곡동 사전은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이게 제가 변호사인데 변호사비는 누구한테 받느냐 이래 물어보니까요. 지금 이게 옛날에는 이영선 행정관이 처음에 관리했어요. 통장 같은 걸. 근데 그분이 구속이 돼가 실형 1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 그 트레이너 했던 윤전추 아마 이분이 이게 그 통장 같은 거 사적이 관리하는 걸 알고 있고 그다음에 유영아 변호사나 그 유영아 변호사 부인이 저기 옷 같은 것도 이 사복 것도 이게 만들어 주니까 아마 이게 옛날 최순실이 하던 역할을 유영아 변호사나 그 부인이 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구속 이후 첫 명절을 구치소에서 보내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이 과연 될 수 있을지 10일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준봉 교수님은 여기까지 얘기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든요. 그거는 첫 번째는 이제 박근영 씨와 박근혜 이사장 간의 이사장을 둘러싼 어떤 충돌. 그 다음에는 또다시 이제 박근영 씨와 박지만 씨 간의 어떤 2차 충돌. 그런 것들이 얽힌 어떤 상황 속에서 실제로 박근혜 씨가 박근영 씨를 또 신동욱 씨가 아직도 남편인 한에서는 뭐 끌어안는다거나 혹은 박지만 씨를 또 이렇게 해서 박지만 씨가 또는 박지만 씨의 부인이 대외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기대하기 굉장히 힘든 그런 남매간 가족사가 있구나 하고 여기셔야 될 거예요. 네. 동생 박근영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방청 사람이 더 추가됐다는 소식은 안 들려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그 가족들의 면회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네. 많이 안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때도 아니고 추석인데 그리고 또 혈육이라고는 사실 이제 여동생과 남동생 밖에 없는데 왜 거부를 할까? 그런데 사실은 이 세 남매의 한 20년간, 지난 20년간의 서로 간의 어떤 은원 관계를 보면 사실 쉽게 풀릴 수 있는 그런 가족 간의 어떤 뭐랄까요? 은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이전에 이 유경재단을 둘러싼 두 차례에 걸친 사실 부딪힘 충돌이 있었어요. 되는데 그 구속 여부 관련해서 일단 어쨌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뭐 특별면회 형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방금 서종욱 변호사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가족들을 면회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면회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미리 제출을 한다고 하는데 박지만 뭐 회장이랄지 이 가족들 동생들하고의 면회를 거부한다는 그런 뜻을 이미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그 구치소에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때부터 사실은 누가 면회를 할 것인가 또 누구를 접견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윤전추 행정관과 그다음에 유영하 변호사 이 두 사람 이외에 다른 두 개를 특식으로 주는 거지 음식 자체에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추석 당일에는 수용자 합동 차례가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기에 참여할 수 없다고요? 원래 이제 수용자 합동 차례 같은 경우에는 형이 확정된 사람들, 그 기결수만 참석을 하는 거고요. 네. 박 전 대통령은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미결수 신분 아닙니까? 미결수 신분이라 일단 뭐 그 합동 차례에는 참석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아까 조금 전에 유영하 변호사 접견 얘기를 좀 하셨는데 유영하 변호사도 접견을 뭐 평소처럼은 자유롭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접견이라는 게 평일에 월화수목금에 접견을 하는 거고 주말에는 접견이 안 되거든요. 네. 휴일이잖아요. 완전히 휴일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10월 10일에 이제 재구속 여부가 이제 결정이 그러니까 뭐 특식이 나온다고 하던데 이번에 특식이 뭐가 제공이 되는지 또 관심사입니다. 예, 아무래도 추석 당일날은 추석하면 송편 아니겠습니까? 송편이 제공이 되고요. 3일날은 옥수수가 제공이 되고 한글날에 맛밤이 제공된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추석 아무리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추석에는 특식이 나오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번 이제 추석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식사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는 빵하고 샐러드, 스프하고 그다음에 우유가 제공되고 점심 때는 닭곰탕, 미역줄기 볶음, 무생채 이런 게 제공되고요. 저녁 때는 콩나물밥하고 미소된장국, 김, 열무김치. 그래서 아마 특별히 뭐 특식 빼고는 그러네요. 평상시의 식사 습관과 별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구치소가 계속 돌아가니까 특식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한